안녕하세요. 가죽의 전당입니다. 이제 가죽을 염색을 할 때요. 지금 세척 과정 그리고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했고 이제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는데 가죽 복원 일은 그냥 그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요. 이제 블로그 첫 번째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이제 유튜브 사실상 그 정확하게 어떤 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요. 지역에 상관없이 일은 꾸준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것이 이 양가죽 자켓 그리고 이제 명품 가방들. 근데 이제 명품 가방도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낡아지고 색도 조금 이제 좀 물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검정이에요. 검정색으로 가장 많이 하는데 지금 안감 같은 경우에는 밤색이죠. 원래의 밤색. 그러니까 안감까지 스며들지 않게 해야 되고 첫 번째로 이 상태에서 복원을 했다고 해서 바로 검정색 도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바탕색을 블랙에 가깝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투 약품으로 먼저 해주는데 주머니 같은 데도 이제 희끗희끗하게 다 떨어졌는데 복원을 해놓으니까 약간 색감이 살아났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검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바르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양 조절을 해가면서 염색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야 좋습니다. 왜 그러냐? 안감까지 막 들어갈 정도로 바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안감을 바꾸려면은 옷 자체를 분리를 해서 뜯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고 항상 복원은 안감은 그 상태로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만약에 검정으로 염색을 한다 했을 때 아주 드물게 어떤 분들은 안감까지 그냥 교체를 해주세요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이 안감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침투를 시켜가면서 염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1차 염색에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런 부속들, 금속 부속 이런 데에 약품이 묻으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안쪽부터 제가 이렇게 염색을 하는 건 뭐냐면 안쪽을 먼저 염색을 해 놔야지만이 좋습니다. 주머니도 그렇고 소매도 그렇고 이렇게 뒤집어서 염색을 해줘야 되는데 가죽 부분을요. 겉면을 다 하고 나서 다시 뒤집어서 좋을 건 없어요. 그래서 안쪽을 먼저 이렇게 염색을 해줍니다. 도료 작업도 마찬가지로 안쪽을 먼저 하고 이제 건조를 딱 해놓는 거죠. 이 안쪽을 마감을 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1차 침투 약품을 쓸 때는 부속들 어떤 장식들이 있으면 그런 걸 좀 주의하시고요. 이제 소매 부분만 보여드리고 이제 염색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참 많고 다양한 일들이 들어옵니다. 보건 기술을 배우면 뭐 수선이나 이런 일도 많고요. 수선으로 보면은 이 공예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벨트들 있잖아요. 벨트는 막 여행 갈 때마다 선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벨트부터 수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작업을 하는 공정을 설명을 주로 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일을 막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요. 과정을 알아야죠. 과정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실전이죠. 본인이 직접 해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안쪽을 했고 이 부분은 놔두고요. 주의할 점이 어떤 거냐면 지금 도료 작업을 할 때는 우마 같은 걸 놓고 팽팽하게 펼치면서 한다는 거죠. 근데 1차 염색을 할 때는 그냥 이 상태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안감과 가죽과 조금 사이를 두는 것이죠. 침투 약품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이런 그 이음선 있죠. 이음선에 만약에 약품을 많이 묻혀가지고 하게 되면 안에까지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이쪽 이음선 부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약품이 붓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약품이 많이 묻었을 때는 넓은 면을 하고 약품이 어느 정도 발라지면 그때 틈 사이를 해준다는 거죠. 깊이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약품을 바르면 넓은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틈 사이를 해주는 거죠. 양이 붓에서 줄었을 때 이런 이음선을 해준다는 겁니다. 침투성이라고 해도 이게 막 뭐 스펀지처럼 막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 봐야 약 한 1mm 미만. 그러니까 표면에 발라지고 이 약품에 대해서 약품 성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수성 같으면은 물처럼 돼 있죠. 물처럼 돼 있다 보니까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유성은 휘발성이라는 것이죠. 금방 그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면 쪽에서 양이 많을 때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틈 사이를 발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발라주는 거죠. 이쪽 바를 때 한 번 틈 바르고 이쪽 바를 때 한 번 바르고. 기술을 배우시는 분들은 스프레이 건 작업을 배우기 때문에 훨씬 어떻게 보면 빠르고 수월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수선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건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주름의 결대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건조는 안 했는데요. 이걸 살짝 이렇게 늘려서 보면은 지금 블랙의 1차 약품이 팔라진 것 같은데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약하게 들어간 거예요.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1차 기본적인 작업이 잘 돼야지 그 다음 공정이 편하거든요. 뭐, 뭐 로봇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약품이 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안감이 검정색이라고 하면은 크게 신경을 쓸 일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 안감이 색상이 다를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조를 해볼게요. 자, 건조를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염색이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은 확실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건조를 해보니까요, 지금 여기가 또 덜 들어간 거예요. 이쪽이 좀 덜 들어갔고요.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쭉 전체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신경을 써서 하는 게 뭐냐면, 특히 옷, 의류 같은 경우에는 가죽 잠바는요, 뭐가 있냐면 입으면서 손님들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움직이면은 염색이 어딘가 비어 있으면은 그 부분이 원래의 색이 보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완벽 이걸 담그지를 않기 때문에 완벽하다 뭐 그것보다는 이제 손님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는데,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이 꼼꼼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이게 1차 염색입니다. 밤색을 검정으로 바꿀 때 1차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참고해서 가방, 특히 가방 같은 경우에 색상을 바꾼다 하면은 가방도 꼼꼼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빈틈이 있는지, 염색이 안 묻은 데가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면서 해주시면 되고, 약품이 좀 적을 때 이렇게 틈 사이를 해준다는 거, 그것도 참고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